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안내해주고 있는 김종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주 금융투자연구소 대표 김종주입니다. 참 요즘 금리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참 엉망인데요. 매매 문의나 전세할 때 우리가 또 대출 문의를 하게 되거든요. 대표님 요즘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한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최근에 이제 상담 들어온 건들 이제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은 네. 매매 시장은 이제 중저가 아파트대 3억에서 한 6억 원 이하 네네. 요 정도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6, 7억대 이상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들은 네. 여전히 좀 침체 분위기죠. 요즘 대출 이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들 고정금리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간 금리를 봤을 때는 한 4.9에서 5% 정도 이 정도에 진행 가능합니다. 아, 진짜 체감하는 금리가 한 6개월 전하고 진짜 2배는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을 빼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빼주는데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게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일 것 같아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등기를 내고서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분류를 하고요. 3개월이 경과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임차보증금을 내주기 위한 그 반환대출이 있고 필요한 이제 생활자금으로 정말 쓰기 위해서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이 있고 하나로 다 똑같이 생활자금 대출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문의 오는 게 사실은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인데 이게 그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이네요. 그렇죠. 대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네. 보니까 아무나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대출이 나오는 거죠? 대출을 은행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게 해당 차주의 소득 조건이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수많은 규제를 해오면서 고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DTI, DSR이라는 이 제도에서 상당히 이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LTV다, 네. DTI다, 그렇죠. DSR이다. 이게 네. 사실은 그게 그거 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 DTI는 소득 대비 이걸 그렇죠. 얼마를 대출을 해주겠다는데 네.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총 그래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 5년, 네. 5년 분할 상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 5년. 신용대출을 보유하신 분들은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게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인데 DSR에 걸리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없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신용대출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계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거절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 요즘 진짜 요즘처럼 돈이 귀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에 금리 인하는 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도 솔직히 이걸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저희들도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어렵다.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할 뿐이지 네.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이런 시그널을 자꾸 주기 때문에 네네. 이제 내년에도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지금 나가는 대출이 한 4.5% 정도. 택담보대출 네. 같은 경우는 4.89대에서 5% 초반 이 정도 아. 정착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년도 네. 거의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8%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 이 정도까지는 안 정도까지는 되겠죠. 이제 최고 금리로 따지면 8%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실제로 이제 접하는 금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네, 한 4에서 5% 정도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예상이 드니까요. 네. 이 정도 금리를 생각하면서 자금 활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요즘 대출을 실행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차주들은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배우자도 소득이 없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을 추정해서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세대주 같은 경우는 세대주 자격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으면 건강보험료를 환산 계산을 해서 소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소득 증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대표님 상담받을 수 있도록 위에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요. 네. 대출 궁금하신 분들 편안하게 전화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출이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그렇죠. 그래,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네.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무주택자나 뭐 생애 최초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 이 네. 특례 보금자리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이 한번 특례 보금자리론 딱 들었을 때 네.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네. 기존의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던 보금자리론과 네. 기존의 이제 변동금리로 고금리를 쓰시는 분들을 네. 정부에서 저렴한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또 시행했었죠. 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안심전환 대출, 네. 그리고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던 적격 대출 상품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출시되는데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은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9억 이하는 5억까지 대출해준다. 이거 잠깐 자, 봤는데. 네. 시가 9억 원 이하인데 네. 자, 정확한 이제 세부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 네. 기존의 보금자리론 운영 방침을 봤을 때는 이제 적용 방법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 네. KB 시세. 예, KB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 네. 감당. 예, 기준으로 해서 자, 최대 LTV 한도는 네. 생애 최초는 아마 80%, 예, 1주택자는 70%, 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은 60%, 이런 식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테두리에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DSR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네. 일반 은행에서 하는 추정소득 방식, 뭐 카드 사용행위나 네. 이런 방식으로 입증이 안 돼요, 심사가. 아.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소득 자료. 네. 예를 들어 직장인은 원천징수성 수준, 네. 뭐 급여명세서, 사업자들은 소득금액 증명원. 네. 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 공사 인정소득 방식이 있는데 지역 세대주가 최근에 3개월 동안 납부한 네. 건강보험료, 네. 아니면 3개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이런 거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 소득 증빙 방식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아, 그렇다면 예를 들어 5억짜리다. 이게 감정가가 5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4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예. 생애 최초 네. 대상자분들이 네. 이제 최대 80%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80% 나오니까 집을 계약해도 됩니까? 네. 이런 문의가 많으신데 네. 여기서 착각하고 계약하셨다가 한도가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대출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 생애 최초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소득 조건을 따지고 네.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대출을 준비하는 분들, 아파트 매수를 준비하는 분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금매가 또 많잖아요. 지금 살려는 분들은 이 분명히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자, 대출 받기 전에 그러면 대출 신청할 때 뭘 이렇게 딱 준비해 오면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소득 증빙 자료 그리고 부채 현황 네. 이런 걸 가장 먼저 여쭤보고 네. 그다음에 해당 차주의 주택 보유수. 아, 주택 보유수. 주택 보유수도 상당히 중요한 게 특례보금자리론도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까지만 되지 네. 1가구 2주택 이상자에게 이걸 공급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반 은행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같은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방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워낙 네. 많기 때문에 워낙 많죠. 웬만해서는 네.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주택 규제만 하다가 네. 지금 시그널 자체는 이제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시그널이잖아요. 뭐 100%는 다 풀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이 상품 출시를 한다고 일단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에는 조금 이제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이런 은행권에 일하신 지금 몇 년 되시는 거예요? 경력은 지금 20년 가까이 됐죠. 아, 20년 가까이면 대한민국의 등락폭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 같아요. 대출 문의가 얼마나 오느냐?
또 이런 걸 보시면 네. 약간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뭐 신적으로 이걸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분양 시장의 미분양이 네, 민주분만 계속 물량이 늘고 있고 예. 내년에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가장 큰 집값 하락의 요인이 금리 인상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를 했어도 꿈쩍도 안 하다가 음, 금리가 2배 이상 오르니까 집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은 집값의 어느 정도 상승은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시장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고 취득세 규제도 풀고 여러 가지 지금 매수하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 이런 예상하고 계시네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상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급매물은 좀 소진되는 느낌은 아닙니까? 보시기에? 상담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뭐 세종 같은 경우 각 단지별로 네네. 기존에 이제 최고가가 예를 들어 9억이었다. 네. 그런 매물이 한 6억 5천. 네. 이 정도에 떨어져서 나온 물건들 있죠. 네네. 이 정도 폭의 하락 물건들은 네. 매수세가 있어요. 아. 대기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좀 시대 대비 한 70%, 그렇죠. 70%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제 그 이상 넘어갔을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시대 대비 70% 정도는 나중되더라도 충분히 가격 방어가 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거래되는 게 아까 중저가 네. 아파트가 많이 된다는데 그 정부에서 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네. 보금자리론 이렇게 저금리 상품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급매물들이 그 디딤돌 대상자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세계 시장 경제 분위기 자체가 사실 금리가 쉽게 낮아질 것 같진 않다는 게 사실은 팩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주택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주택자들이나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진 않다. 이런 예상이 좀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정말로 급매 나오는 거, 네. 똘똘한 것들은 건질 수가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담을 해보면은 네. 그래도 여유 있는 투자자분들은 네.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정말로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네. 생각하면은 물건을 잡겠다. 시장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는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좀 현실적인 지금 예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네. 떨어지다가 지금 좀 더 규제를 더 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거래가 안 되면 정부에서 뭐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취득세 더 완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책들이 더 나오게 되면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이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이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결국은 이제 우리 고객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싼 대출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무조건 싼 거를 찾는 건 당연한데 네네. 이제 자기의 조건에 맞게 네. 그래서 상담을 했을 때 이제 해당 차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디딤돌 대출 네. 이런 대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그게 1순위겠죠. 네네. 2%대 저렴한 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2%대.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보금자리론. 네. 보금자리론은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네. 12월 20일부터 네. 0.5%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4.5%대에서 5% 사이 네네. 요 정도 지금 올라있기 때문에 은행 상품하고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도 장기간 고정금리를 쓴다는 그런 점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DSR 적용을 안 해요. 보금자리론은. 그러니까 개인 이게 참 이 대출도 개인마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본인의 소득, 주택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정부 자금 상품이 안 되는 분들은 은행 상품으로. 그럼 이제 시중 은행들도 운영하는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우대 조건을 넣었을 때 최저로 할 수 있는 은행 네. 이런 거 이제 찾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은행에서 나와 있는 대출 상품 중에 우리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네. 적합한 이런 상품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을 발품 팔아서 네.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도 시간상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가서 상담을 해도 네. 내가 이게 정말 잘 안내를 받아서 네. 내가 이게 좋은 상품을 하는 건지도 알 수는 없어요. 모르죠. 예, 또 담당자마다 또 네. 일부러 좀 최대 우대폭을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생각해서 네. 뭐 4.5가 최저인데 일부러 5%를 권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이 찾아다녀서 확인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음. 이 고객한테 가장 맞는 네. 상품이 무엇이고 어떤 은행을 진행을 해드렸을 때 최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나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해드리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모르면 네, 부자 대우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네. 사실은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도 저희도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 앞으로 대출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올려놨으니까요. 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내년에 바뀌는 대출 어떤 규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내년에 바뀌는 대출 규제 내용 중에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의 현행은 2억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네. 이 구간을 폐지를 한다. 지금 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 구간이 폐지되면은 해당 아파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LTV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LTV 한도가 60%면은 60% 이내에서 2억 원이 초과돼도 이제 진행이 가능한 거죠. 아, 생활안정자금을 좀 많이 해주겠다. 아, 네, 좋은 그래서 내용이네요. 생활자금의 한도 구간이 폐지된다는 거.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 네. 자, 그리고 기존의 그 규제 지역,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서울이나 네네. 뭐 과천 등의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남아 있는데 이런 규제 지역에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네. 대출이 전면 중단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대출 행위가 안 됐었는데 네. 이 부분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했을 때는 대출을 해주겠다. 네. 예, 그래서 내년 한 초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거. 예, 이 부분하고 네. 그리고 생애 최초 대상자들이 내년 초에 취득세가 이제 감면이 된다는 거. 요건 이제 세금 부분이긴 한데 최대 그 주택 가격이나 소득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또 혜택이 있고 네. 자 그리고 청년들이 그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 보증 한도를 현행은 1억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 한도 구간은 2억으로 더 올려주겠다. 자, 이 조건은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보증금은 7억 원 이하 지방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하에서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이 보증 한도가 2억으로 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뭐 1, 2%대 저금리로 쓸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도 이제 내년 초인데 이제 뭐 손님들이 대부분 전화 오시면은 언제 나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가장 많은 지금 관심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이게 사실은 무주택자나 그렇죠. 생애 최초 이런 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네. 이 상품 나올 때까지 집을 안 사겠다. 네. 기다렸다가 이게 나오면 그때 집을 사겠다. 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뭐 네. 웬만한 그 지방은 다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활용 방법 한번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인이 주택 보유수가 2개인 분들, 2개 이상인 분들은 네. 취급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 안 된다. 네, 그래서 간혹 이제 문의가 오시는데 다주택인 분들도 되냐 이렇게 아,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무주택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네.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죠. 네. 자, 이 조건에서만 가능하시고 네. 소득은 연봉이 부부 합산해서 뭐 1억이 넘어가든 네.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소득에 한도 구간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지역도 서구로도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투기 지역도 상관없는 그렇죠. 거. 아, 네. 예. 그것도 너무 규제 좋네요. 지역도 네. 신청이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9억 원 이하, 네. 시가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를 받아서 집을 구매하실 분들은 집값 시세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매매 가격이 만약에 8억 9천인데 네. KB 시세를 보니까 9억 5천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이건 취급이 안 돼요. 시가와 매매가 두 개가 다 9억 원 이하야 돼요. 아. 엔드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음. 꼭 확인을 해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 네. 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계약서 쓰는 금액하고 네. KB 시대 둘 다 9억 이하야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운영될 걸로 네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금자리론 틀에서 네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네. 네. 아직 세부 규정은 안 나왔는데. 세부 규정은 안 네. 나왔지만 네네. 이 부분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어쨌든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굉장히 그 목말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 세부 규정은 안 나왔고 아마 예정일이 우리 대표님께서는 한 2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산 개편하는 네.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건 아니고 네.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 뭐 1월 달에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 2월 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이제 단일화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몇 프로에 단일화를 해서 발표를 할 거냐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존의 안심전환 대출은 4% 이내였어요. 근데 네. 이거보다는 더 높고 자 시중 은행 상품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4%대 한 중반 네. 요 정도 선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4% 하니까 이제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요. 6개월 전만 해도 2, 3%였는데 그렇죠. 그래도 막 8%까지 올라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굉장히 겁내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고정금리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만기까지 네. 계속 고정금리 사용을 하셨어야죠. 고정금리로 4.5% 정도다 생각하고 네. 본인의 어떤 그 캐시플로우를 생각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우리가 부동산과 금융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가난하게 우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절대 대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꼭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거 좀 나한테 맞게 나한테 네. 적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지금 대출 준비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발걸음 하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자기의 형평성에 맞게 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해보면 무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자기 연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다. 네. 그러면 경제 위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개인 경제의 위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자기의 형평성에 맞게 네. 자기의 재정 상황에 맞게 그거에 맞는 집을 구매를 하라. 네. 네. 예, 그 부분을 제가 충고해드리고 싶고 네. 절대 무리해서는 하지 말라. 네.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도 신청하고 신용대출도 받고 또 어떤 공무원분들은 뭐 퇴직금 담보로 또 공단에서 또 받고 네. 이런 식으로 막 다 연끌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예. 네.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집을 사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꼭 자기 이제 재정 상황이나 형평성에 맞게 주택을 구매하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꼭 그 대출을 받으셔야 되면은 꼭 자기 주거래 은행 한 군데만 가보지 말라.
아, 예, 뭐 저를 통해도 되고 뭐 다른 사람 통해도 되겠지만 네. 꼭 금리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네. 조금이라도 어차피 버리는 돈이에요. 이자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네. 한 푼이라도 10,000원, 20,000원이라도 아끼려면은 일단은 저 같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든 네. 이제 다른 업체 상담을 받든 상담을 해서 최적화된 가장 낮은 금리를 꼭 찾아야 된다. 예,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대표님하고 얘기 드렸는데요. 네, 대출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이거 사실은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저 두려움 갖지 말고요. 이 전화번호 전화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안내 받으시고요. 꼭 필요한 대출 받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임차금 반환 대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